푸른 안개가 감도는 아득한 바다 너머 은하도라는 신비로운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의 산꼭대기 작은 유리 온실에는 노인 무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연은 한데 대륙에서 가장 저명한 별빛 조향사였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빛과 사람들의 스쳐가는 아름다운 순간을 향기로 번역해 작은 등불에 담아내는 장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향기를 천상의 은혜라 불렀고 수많은 이들이 그를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무연의 유리 온실 안정원은 바짝 시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향기 등불은 빛을 잃어가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독과 조용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무연은 과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향기를 만들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완벽한 향을 찾아 헤매느라 자신을 아껴주던 스승의 마지막 길도 곁을 지키지 못했고 매일 아침 찾아오던 이웃들의 소소한 안부도 외면했습니다. 거대한 목표만을 좇느라 정작 삶의 바탕이 되는 매일의 작은 순간들을 모두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취의 순간은 짧았고 남아있는 것은 서늘한 공허함과 시들어버린 마음의 정원뿐이었습니다. 무연은 한탄했습니다. 내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나의 등불은 더 이상 빛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친 바다 안개를 뚫고 작은 배 한 그루가 은하도에 도달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어린 소년 연우였습니다. 연우는 손에 작은 들꽃 씨앗 하나를 들고 무연을 찾아왔습니다. 연우는 눈을 반짝이며 무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향기보다 매일 아침 이슬을 맞으며 피어나는 들꽃 향기가 가장 좋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살을 보여주는 그 작은 시간들이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합니다. 연우의 순수한 말은 무연의 둔탁해진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무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의 위대한 완성만을 바랐지 매일의 작은 정성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책은 담에서도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연은 비로소 자신의 아집과 완벽주의라는 번뇌를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무연은 큰 결심 대신 아주 작은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연우가 가져온 작은 들꽃 씨앗에 한 방울의 물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연금술 대신 매일의 작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매일 반복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자 바짝 말라있던 흙에서 조그만 파란 싹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마침내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었던 유리 온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은은한 들꽃 향기가 등불의 빛을 다시 밝혀주었습니다. 무연은 과거의 후회를 지우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후회를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자양분으로 삼았습니다. 마침내 온실 가득 성찰과 평정의 아름다운 별빛 향기가 온 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작은 선택에 집중할 때 인간은 비로소 마음의 해탈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소박한 씨앗 하나를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까? 10년 후에 당신은 오늘 당신이 반복한 그 작은 선택에 대해 뭐라고 말을 건네게 될까요? 등불 속에 숨은 달빛 정원사가 심은 마지막 등불이 건네는 인생의 문장들. 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그냥 노인과 소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이것이 단순한 우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을 아주 작은 섬 하나에, 아주 작은 온실 하나에 통째로 눌러 담아놓은 축소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상징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려 합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첫째, 시들어버린 정원이라는 상징. 무연의 유리 온실은 처음부터 시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며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유리 온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품었던 꿈, 사랑했던 사람과의 약속, 언젠가는 이루겠다고 다짐했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푸르고 향기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종종 그것들을 방치합니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좇느라 정작 매일 물을 주어야 하는 그 작은 화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연히 완벽한 향기 하나를 찾아 헤매느라 스승의 임종도 이웃의 안부도 놓쳐버렸듯이 우리도 커다란 성공 하나를 붙잡으려다가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오늘을 놓치곤 합니다. 정원이 시든다는 것은 결국 관계가 시든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시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들음은 언제나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듯 자신의 정원을 들여다보았을 때 이미 바짝 말라버린 흙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감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화려한 성취의 순간은 짧고 그 뒤에 남는 공허함은 길다는 문장이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둘째, 들꽃 씨앗이라는 상징. 연우가 들고 온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륙 최고의 향료도 아니었고 희귀한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들꽃 씨앗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새로운 비유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씨앗은 마치 오늘 하루와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씨앗 하나는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면 금방이라도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실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는 인생 전체에 비하면 먼지처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 안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어떤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연우가 무연에게 건넨 것은 사실 씨앗이 아니라 관점이었습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을 사랑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강물은 큰 파도 한 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강물은 매일 아침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방울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우가 건넨 씨앗은 결국 그 물방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찮아 보이지만 쌓이면 강이 되는 것 말입니다. 셋째, 향기와 등불이라는 상징. 이 이야기에서 향기는 결국 마음이 남기는 흔적을 뜻합니다.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간 전체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얼굴보다 먼저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그 향기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완성된 결과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노자의 문장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자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연이 처음부터 완벽한 향기의 등불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는 결코 그 등불을 켜지 못했을 것입니다. 등불은 한 걸음씩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였습니다. 그리고 책은담에서는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연이 이웃의 작은 안부를 소홀히 여겼을 때 그는 이미 큰 일을 이룰 자격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또 하나의 문장을 보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행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세 철학자의 문장이 사실 하나의 이야기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자는 시작에 대해 말했고, 책은담은 과정에 대해 말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결과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모두 같은 문장으로 수렴됩니다. 위대함은 어느 하루의 폭발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이라는 문장입니다. 넷째, 집착에서 해탈로 가는 감정의 흐름. 이 이야기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흐름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완벽주의와 후회가 만든 고독이 있었습니다. 무연은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른 채 그저 등불이 빛나지 않는다고만 한탄했습니다. 저는 이 고독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독은 실패에서 오는 고독이 아니라 성공에서 오는 고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연은 한때 천상의 은혜라 불릴 만큼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시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나 자신의 평온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연우와의 만남을 통해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이 균열은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한 소년의 순수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생의 큰 변화는 대부분 조용히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둥처럼 요란하게 오는 깨달음보다 바람처럼 조용히 스치고 지나가는 한마디가 사람을 더 깊이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무연은 매일 물을 주는 작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 반복 속에서 그의 마음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과거의 후회를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회를 오늘을 살아가는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전환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성숙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이라는 것을 이야기는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오늘이라는 씨앗을 심는 사람. 저는 이 이야기를 덮으며 한 가지 장면을 오래 떠올렸습니다. 무연히 거창한 연금술 대신 매일 아침 한 방울의 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루하다고 느껴질 만큼 단조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단조로움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극적인 반전을 좋아하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극적인 반전이 아니라 지루할 만큼 꾸준한 반복이라는 역설입니다. 무연히 시들어버린 온실 전체를 되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실 전체를 한 번에 고치려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씨앗 하나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정성이 결국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 전체를 한꺼번에 바로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온실 전체가 아니라 오늘 아침의 화분 하나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건네는 한마디의 말, 오늘 내가 지키는 작은 약속, 오늘 내가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은 순간 하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앗입니다. 여섯째, 안개 낀 섬이라는 상징. 저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하필이면 안개 낀 바다 너머의 섬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았습니다. 은하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으로 가는 길은 짙은 안개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안개가 단순한 배경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안개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어려워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무연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정원이 시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이유를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걷는 사람처럼 방향은 잃지 않았지만 무엇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우가 탄 작은 배가 그 안개를 뚫고 섬에 도착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의 관찰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안개를 걷어주는 것은 대개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배 한 척 같은 존재라는 관찰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만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연히 들은 한마디일 수도 있고, 우연히 펼친 책의 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안개는 스스로 거치지 않습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안으로 작은 배를 저어 들어와야 비로소 거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안개 속에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작은 배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라는 위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기는 문장. 이야기의 끝에서 무연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소박한 씨앗을 마음속에 심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제 것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하고 싶어졌습니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순간이 아니라 위대해지기로 결심한 하루하루의 합이라고 말입니다. 노자가 말한 첫걸음과 책은담이 말한 작은 정성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반복된 습관은 결국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등불로 완성됩니다. 그 등불은 어느 날 갑자기 켜지지 않습니다. 그 등불은 오늘 우리가 건네는 물 한 방울로부터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반복한 그 작은 선택에게 분명 고맙다는 말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랴. 무엇이든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와 꼭 맞닿아 있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든 정원과 작은 들꽃 씨앗과 향기와 등불을 살펴보았습니다. 완벽만을 줬던 노인이 소년의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다시 매일 아침에 작은 정성으로 서서히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의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위대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저 자신의 하루도 돌아보았습니다.
저 역시 커다란 목표만 붙잡고 눈앞의 작은 순간들을 흘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것은 큰 성공이 아니라 그저 평범했던 어느 하루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의 관찰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금의 가치를 깨닫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연은 조금 달랐습니다.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남은 시간을 그 깨달음에 아낌없이 썼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작은 물 한 방울 같은 하루를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자요.